여기에 호텔들을 지어놨어요. 밤에는 이제 실어 날라서 재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밤에 뭘 더 구경하거나 나가서 뭘 좀 먹고 싶다 못해요. 갈 데도 없고 호텔 안에 있는 조식 먹이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숙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자유도가 1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최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작아요. 안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금광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골드뮤지엄. 여기 금광이 있었대요. 신기하긴 신기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스타 그립처럼 그렇게 안 나와요. 영상으로만 보시고 딴 데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보그의 정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베이는 대만의 북쪽에 있습니다. 대만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북 대남도 있어요? 남쪽? 있습니다. 하이난 가오슝이 더 큰 동네이긴 한데 하이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대중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이중 있죠. 대중시 맞습니다. 대중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삽니다. 동고서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큰 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 동쪽은 척박해요. 산도 높기도 하고 대리석이 많이 나서 화강암 덩어리들이 길도 잘 못 들어놓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화롄시 정도 엄청나게 이제 대리석 가지고 많이 팔아요. 오늘은 저희가 타이베이와 그 인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타이베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죠. 그 옆에는 신베이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베이에 붙어 있어서 같은 생활권,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간다, 타이베이로 간다라고 하면 보통 타오이안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공항은 약간 떨어져 있어요. 거의 인천 국제공항처럼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멀죠. 이렇게 평야 지역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타오이엔이라는 시는 인천 같은 느낌이에요. 거리상. 시인데 여긴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도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에 베드타운인데 여기에 호텔들을 지어놨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게 패키지 여행인데 이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이 공항 근처에 숙소를 묵게 하고 도시고속도로로 타이베이를 구경하고 밤에는 이제 실어 날라서 재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밤에 뭘 더 구경하거나 나가서 뭘 좀 먹고 싶다 못해요. 여기는 그냥 호텔밖에 없고 갈 데도 없고 호텔 안에 있는 조식 먹이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숙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자유도가 1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최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타오이안 국제공원이 있고 송산공항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가면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김포공항처럼 호치민 공항처럼 한복판에 있어요. 드론 같은 거 못 날린다고 보면 되죠. 웬만하면 4km 앙짱이니까. 안녕. 대만의 중심가 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수도권하고 비슷해요. 지하철이 너무 잘 돼 있고 버스도 잘 돼 있고 대중교통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수도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시스템은 일본, 사람들 의식도 약간 일본스러워요. 그리고 날씨는 굉장히 동남아. 근데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일본 시스템, 동남아 날씨, 중국 사람들 몰려 사는 곳이 여기입니다. 시스템이 일본이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약간 중국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깨끗합니다. 그나마 그 문명 국가의 느낌이 확 나죠. 우리가 볼 곳은 관광을 가게 됐을 경우 중정구 이쪽을 많이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중정기념당. 제일 중심되는 곳이 바로 여기 중정기념당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기념공원이에요. 여기 가면 뭐 장제스가 타던 자동차 복식 같은 것들, 국가극장이 하나 있고요. 국가음악청이 하나 있어요. 박물관 같이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대광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쪽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여기 공원이 돼 있어가지고 공원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여행 코스에다가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정기념당 근처는 총통부, 대통령 같은 사람, 총통이 근무를 하는, 여기는 아주 삼엄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타이베이 기차역이 있습니다. 여기 대만에 오면 대륙성 기질이 느껴지는 게 건물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뭘 하나 지어도 진짜 크게 지어요. 아, 중국이구나 느껴지는 것들이 이런 데 있어요. 안녕. 이 근처에 이제 심원역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서 노는 곳, 영화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맛집들도 이 심원역 근처 이 부분에 다 펼쳐져 있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어떤 거다, 뭐 일본 스타일 음식 먹고 싶다면 일본 스타일 음식점도 있고 우리나라 명동같이 그런 곳에서 먹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즐기고 막 문화의 거리 같은 곳들이 여기 이제
있고요. 심원 홍러우. 난 심원에 왔어. 나 여기 왔어 하면 꼭 들르셔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물이긴 합니다. 이게 심원 홍러우 건물이죠. 심원을 다 봤다면 용산사라고 절이 하나 있어요. 용산사인데 여기도 많이 가셔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꼭 한 번은 들렀다가 오는 곳입니다. 심원 근처에 있으니까 심원을 들렀을 때 같이 가셨다가 용산사 근처에 야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야시장에서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안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생각보다 규모도 작아요. 그냥 용산사만 잠깐 들러서 구경하고 사진 찍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국립국부기념관 기념하는 그런 곳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걸 볼 수 있어요. 근위병 교대식 칼각에 맞춰서 이렇게 교대를 하는 장면들. 자, 그리고 이제 타이베이를 가셨을 때 들러야 하는 곳이 있어요. 국부기념관에서 몇 블럭 안 돼요. 너무 유명하죠. 101타워라고 하잖아요. 이 101타워는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나 타이베이 갔다 왔어. 그랬는데 101타워를 안 갔다 오면 에이, 안 갔다 온 거네. 그만큼 유명한 곳이고 꼭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되지만 롯데월드 타워, 남산 타워보다 그 느낌이에요.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랜드마크이다. 그리고 이 앞에 길들은 약간 이제 호텔들 많고 막 이런 느낌이 한국의 코엑스 주변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지도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널찍널찍하게 도시 계획을 하면서 새로 만든 지역이라 이렇게. 안녕. 그리고 꼭 가야 되는 곳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송산공항 뒤쪽에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이 빨간 라인 이 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이 역에 내리신 다음에 택시를 타시고 국립고궁박물관을 가달라고 하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한국어로 치면. 이 박물관은 아까 역사에서 알려드렸다시피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쳐서 들어오면서 몸만 오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요 박물관에 다 집어넣죠. 그래서 유명한 것들 막 중국스러운 것들 중국의 뭐 도자기 들고 올 수 있는 건 거의 다 들고 왔다고 보면 돼요. 하루 종일 보셔야 돼요. 근데 박물관 싫어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만 보시고 딴 데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한번 다녀오시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타이베이는 다 보셨어요. 보통은 이제 이 빨간 라인을 타고 올라가세요. 여기 단수익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종점입니다. 내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버스를 타러 가요. 같이 타고 가시면 진리대학교, 여기가 어디냐면 영화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학교, 그 학교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촬영이 됐고요. 그 영화가 유명해져서 전부 다 여기를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갑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선착장 쪽으로 내려오세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시면 파리라고, 프랑스 파리 아니고 팔리예요. 팔리. 이름의 이름이 팔리야. 이 팔리를 중국어로 읽으면 파리. 여기 제일 크게 적혀있죠. 파리 보할머니 오징어 튀김. 골목에 전부 다 오징어 튀김 팔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파리. 요거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주니까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보시고 여기서 사진 찍고 오징어 튀김 먹고 그렇게 돌아오시는 일정 추천드립니다. 안녕.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일정 며칠 더 남았으면 예류 지질공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땅들이 침식 작용을 받았는데 단단한 부분들이 남아가지고 예쁘게 버섯같이 올라온 공원이 있어요. 공주님 머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기하긴 신기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스타 그림처럼 그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루이팡역으로 갑니다. 여기 루이팡인데 딱히 볼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스펀 가는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루이팡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협곡을 지나갑니다. 스펀 천등광장 보이죠? 풍등 날리는 동네예요. 예능에서도 몇 번 봤잖아요. 이 천등 날리는 장소가 이 스펀이라는 곳입니다. 타이베이에서 한 방에 가는 건 없고요. 무조건 이 루이팡이라는 동네를 거쳐서 기차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중간에 뭐 하나 더 있어요. 탄광을 재현시켜 놓은 곳도 있고 고양이 마을도 있고 허통 고양이 마을입니다. 바로 고양이가 있죠. 여긴 진짜 일본 같아요. 일본같이 좀 꾸며놨어요. 일본 사람들이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이 역에 내려가지고 진짜 고양이, 가짜 고양이, 사람 다 섞어서 같이 사진 찍고 풍경 구경하다 오는 겁니다. 루이팡에 와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많이 좋아하는 곳이죠. 지우펀입니다. 한자로 구분이에요. 구분. 여기는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거기에 나오는 장소가 여기 있는 주점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고바위 삼복도로 이게 층층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계단들이 있으면서 그 계단 사이에 있는 마을이 끝인데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와요. 숙박비도 비싸고 먹을 것도 비싸고 사람도 많고 냄새도 별로 안 좋지만 한번 가서 풍경 구경하면 잘 왔다 싶을 정도 그런 마을입니다. 유명하죠. 이 주무시는 분들은 전날 이 스펀 가서 풍등 날리고 지퍼는 주무시고 다음날 금광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골드뮤지엄. 여기 금광이 있었대요. 이 철도 같은 것들 건물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금광박물관이 있고요. 여기 가서 도시락 한번 먹고 구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구경할 만해요. 그래서 타이베이 도착해서 구경하시고 다음날 시내 보시고 단수이하고 파리를 보신 다음에 루이팡과 스펀 밤에 지우펀을 즐긴 다음에 황금박물관 갔다가 돌아오시는 일정 요 정도로 하시면 4박 5일 충분히 즐거운 타이베이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타이베이 여행과 어디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호치민을 여러 번 갔지만 호치민은 교통이 안 좋아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교통이 매우 좋아서 놀러 다니기도 괜찮고 좀 추천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